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힐스테이트 세운이 아니라 이번에 뭐로 찾아왔냐? 뭐로 찾아왔죠? 저희가 DMC 아트 포레자이로 찾아왔습니다. 아트 포레자이라고 그 수색역 근처에 학군이 아주 좋고 그리고 위치도 아주 괜찮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형대도 되게 잘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비장의 무기죠. 예, 박소희 설계사님을 어렵게 모셔와서 이제 아트 포레자이에 대해 설명할 건데 이번에 어디 영화에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가장 이제 세대수가 많은 84B 타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84 B형에 대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이 84 B형에 대해서 뭐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흔히 말하는 투베이 타워형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투베이 타워형. 현관으로 들어오면은 이 복도로 바로 이어지는 곳에 주방하고 거실이 한눈에 보이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그리고 비교적 수납은 잘 빠져있는 편인데 안방 하나에 이렇게 작은 방 두 개가 붙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정도면 자녀 두 분이시거나 한 분이 있으신 분이 그쵸. 훨씬 많이 들어오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통 자녀분 있으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신 게 이거죠. 자녀 방을 어떻게 꾸밀 거냐. 그쵸, 그걸 많이 많이들, 걱정할 건데 네. 분명 상담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자녀 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한정된 공간 안에 들어가야 될 가구가 많다 보니까 배치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네. 일단은 양쪽 방 다 사이즈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로 같은 경우에는 3,300 정도 빠져있는 공간이라 보시면 되고 오. 현관에 가까운 구조는 이제 가로가 한 3,000 정도 나오고 오. 이제 오른쪽 방은 한 2,500 정도 나오거든요. 아. 2,500에서 700 정도 나오는데 왼쪽 방이 더 큰 편이기는 합니다. 왼쪽 방이 좀 더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뭐 둘 다 이제 자녀방으로 쓰기에 무리가 없는데 일단은 왼쪽 방 같은 경우에는 붙박이장 옵션을 선택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붙박이장이 있을 거예요. 보통 다들 있으시긴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양쪽 다 이제 뭐 같은 붙박이장을 쓴다고 하는 공간 가정하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보통은 이제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문가 바로 왼쪽에 많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그래야 가장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오은현 박사님의 배치라고 그쵸, 합니다. 유명한 11자 배치라고 하는 건데 네. 이런 식으로 맞은편에 침대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침대 등을 지고 문가 쪽으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게끔 책상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침대, 책상, 그리고 수납까지 다 해결할 수 그쵸, 있는 한 방에 건데 해결할 수 있는 구조죠. 근데 만약에 자녀가 두 분이시면 왼쪽 방은 또 어떻게 꾸미죠? 사실 똑같이 가시면 돼요. 저희가 3,300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이 세로 사이즈가 한 3,300 정도만 나오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11자 배치가 가능해지는데요. 왼쪽 방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쓰실 수가 있고 예. 아무래도 가로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책상이라든지 조금 더 이제 큰 침대라든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가로가 330cm만 넘으면요 웬만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배치처럼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자녀방은 꾸미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네요. 워낙 잘 빠져서. 그렇죠. 그러시면 자녀방은 뭐 마포 매장에 오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이사항이냐면 자, 거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거실을 보시면 보통은 부엌이랑 거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부엌이랑 거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소파랑 식탁이랑 같이 겹치는데 어떤 스타일이야? 그것도 한번 좋은 걸로 한번 추천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런 저희가 타입을 타워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모델하우스 가보시면은 여기가 디귿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디귿자로 되어 있는 형태고 이 경우에는 식탁을 뭐 다양하게 배치는 가능하시지만 식탁이랑 소파 둘 다 포기 못하고 한 큐에 넣고 싶다고 하시면 이 식탁을 1600 사이즈 정도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160cm로? 그쵸. 이제 와이드한 4인용으로 해서 이 냉장고선 라인을 넘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 복도 쪽에? 어찌됐든 간에 어차피 냉장고가 이쪽에 있어서 네. 복도로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이 냉장고 라인만 넘지 않는다고 하면 답답한 느낌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에 살짝 그 선만 안 넘으시면요. 그 안에 하면 식탁을 두시면 답답하지 않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지나오면은 자연스럽게 식탁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4인용 소파까지도 넉넉하게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소파랑 식당은 좀 어떤 스타일로 주시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제 결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포인트를 하나 드리자고 하면, 식탁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도를 지나와서 가장 먼저 이제 보이는 게 다리빨일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혼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탁을 상판뿐만 아니라 다리도 모양이 예쁜 걸 많이 보시는데, 좀 슬림한 형태의 다리를 추천을 드리고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복도에서 한눈에 보이는 구조다 보니까 뭐 이왕이면 헤드레스트가 좀 낮거나 아니면 이제 높이가 가로를 일자로 뻗은 요런 타입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따가 판매란에서 뭐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식탁은 좀 어떤 제품을 추천드리나요? 한샘 제품에서? 한샘 제품 중에서 요즘 또 이제 핫한 식탁인 뭐 유로 디아고라든지 디아고? 그렇죠. 아니면 한샘 뭐 도무스의 T1901이라고 하는 T1901? 네, 뭐 크로스가 들어간 다리 뭐 요런 것들 같이 매칭하시면은 예쁘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의 식탁을 이제 좀 얄쌍한 걸로 하시면 소파랑 식탁을 둬도 전혀 답답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겠네요. 그쵸. 그렇군요. 그러면 TV장도 뭐 어떤 걸 하는 게 TV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선택지가 되게 자유롭게 두시면 돼요. 요즘은 뭐 벽걸이를 쓰고 네. 아예 안 두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 보면은 거실에 수납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따뜻한 원목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철제 라인이라든지 예. 네, 소파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설계사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식탁은 가로 몇 센치, 소파는 몇 센치, 몇 센치 둔 게 좋을까요? 소파는 맥스 이제 3,000에서 3,200까지도 넉넉하게 또 가능하실 거고요. 3,000에서 3,200까지 소파가 좋다고 합니다. 네, 가능하시고 식탁 같은 경우에는 1,600에서 이왕이면 1,700을 넘지 않는 제품이에요. 1,600을 넘었으면 좋겠지만 1,700을 넘지 않는 게 여기서는 되게 좋다. 훨씬 통기성이 좋아 보인다라고 하시는 거죠. 네. 컬러는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부엌하고 톤을 맞추고 싶다고 하시면은 약간 라이트한 그레이 톤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주셔도 되는데 네. 어차피 요즘은 이제 많은 고객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식탁 위에다가 조명을 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조명을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식탁은 뭐 식탁대로 의자랑 하나의 세트로 맞춰주시면은 포인트 주기도 좋으실 거예요. 역시 너무 상담을 잘해주네요. 근데 이 박소희 설계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저희 한샘에서 붙박이장을 가장 많이 설치하신 분이신데 특이한 데까지 전부 다. 자, 그러면 가장 전문성 있는 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장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안방에 장을 설치 안 하고 보통 침대만 두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적은 집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선택을 원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짐은 저희가 이제 입주할 때 말고 앞으로 늘어날 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이제 각 방의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라든지 이 방의 주인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안방만 놓고 봤을 때는 작은 미니 드레스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솔직히 부족하다는 뜻인 거군요. 그쵸.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붙박이장으로 수납 공간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저희 아트포레자의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요 붙박이장 설치 공간이 3,600 정도 나오거든요. 꽤 크네요. 12자예요. 360cm라는 겁니다. 그쵸. 3,600이라서 11자에서 12자 정도 나올 거고요. 실제 실측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넉넉하게 3통 반 정도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문을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몇 통이 들어간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 반통이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은 내부 설계를 많이 또 고민을 하실 건데 네. 뭐 길이도 길긴 길지만 그래도 뭐 자녀 한 분, 두 분 정도 있으면 수납할 게 많잖아요. 좀 어떤 거 좀 추천하시겠어요? 사실 3통 반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는 구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장은 이불장으로 많이 매칭을 하세요. 네. 보시면은 일반 위아래 행어장에서 밑에 간단하게 선반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제 이불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왜 선반을 두는 거예요? 그냥 두면 되죠. 보통 이제 이불을 가득 쌓았을 때 중간 이불을 빼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그쵸. 이 경우에는 두꺼운 이불 쌓고 얇은 이불이나 베개 넣으실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가장 많은 짧은 옷을 걸 수 있는 옷 위주로 가주시면 되고요. 요즘은 이제 노출 서랍장을 또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노출 서랍이라면 그때 그 전에 촬영했을 때 보여준 그 바깥에 바로 서랍을 그쵸. 보낼 수 있는 바깥에 거. 많은 서랍장인데
요게 또 장점이 안으로 넣었을 때보다 수납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긴 옷이 아무리 길더라도 밑에까지 닿지 않으니까 서랍을 넣는다고 하면 긴 옷장에 또 많이 두세요. 그래서 요렇게 하고 남은 반통은 긴 옷이 좀 더 많으신 스타일이라고 하면 긴 옷장으로 두시고 깜짝 드시고 아니면은 이제 칸칸이 같은 거에서 선반에서 가방이나 뭐 가방 같은 걸 그쵸. 두시거나 그렇게 꾸밀 수 있겠군요. 되게 심플하게 잘 꾸며 주셨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옵션은 고객님들 수납 스타일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근데 워낙 이제 그분의 니즈에 따라서 이 박소희 설계사님이 마포점에 있는 박소희 설계사님이 내부를 원하시는 대로 추천해서 짜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만족도가 높으시거든요. 근데 또 걱정하실 수 있죠. 장 설치하고 침대 설치했는데 이거 문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슬라이딩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답답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그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텐데 네. 사실 이제 아파트랑 상관없이 이제 평형대별로 대부분은 이쪽이 장의 위치라고 한다고 하면 침대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돼요. 어차피 이쪽 발코니는 간단하게 이제 건조하는 공간으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침대를 배치해 주시면 통로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트포레자의 84B가 잘 빠진 게 뭐냐면 네. 요 세로 사이즈가 한 3,900 정도 나와요. 되게 기네요. 그쵸. 그래서 붙박이장이 깊이가 보통 620 정도 되는데 네. 이제 여다지로 하고 나서도 요렇게 한번 시뮬레이션 보시면 붙박이장 문을 열고도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슬라이딩장 옆으로 여는 거 안 하시더라도요. 문을 열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다들 그래도 슬라이딩장을 하고 싶다고 하실 분 있잖아요. 근데 왜 저희 한샘 사람들은 왜 다 조금 반대를 할까요? 왜 여다지를? 아무래도 이제 여다지 같은 슬라이딩장은? 경우에는 이제 옷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슬라이딩장은 이제 두 가지 문을 또 같이 활용해야 된다는 면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벤트 말씀드려도 되나요? 이거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네네. 마포점에 오시면 제가 상담에 도와드릴 네, 또 따로 겁니다. 말씀드릴 건데 아무래도 여다지가 요즘은 선택하실 수 있는 도어 옵션도 훨씬 많고 추후에 만약에 붙박이장을 이제 한샘 이동시공팀을 불러서 가져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동이 훨씬 더 간편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여다지를 더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끝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안방에 붙박이장 넣는 걸 추천하시나요? 안방에 붙박이장 넣는 거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죠. 그러니까 이건 추천이 아니라 되게 제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처음에 안방에 붙박이장을 안 하셨다가 추후에 다시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짐이 이제 1, 2년만 거주하시더라도 금방 이제 두세 배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입주하실 때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는 게 추후에 이제 정리라든지 수납을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오셨을 때 네. 근데 붙박이장 그래 설계한 거 알겠어. 근데 어떤 스타일 좋냐고 하시는데 어떤 모델을 좀 추천하시나요? 요거는 또 고객님들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깔끔한 스타일의 도어를 많이 찾으시거든요. 그럼 소희님의 픽은 뭘까요? 제 픽은 이제 유로 506 스케치 붙박이장 라이트 그레이 컬러라고 있어요. 자, 유로 506 스케치 붙박이장입니다. 네, 이게 요즘 신축 아파트에 맞춰서 새롭게 나온 도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고객님들 보시면 벽지 색깔이 흰색이 아니에요. 약간 미세 컬러를 많이 쓰는데 거기에 맞춰서 나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로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찍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기범 과장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박소희 SC였습니다. 우선은 마포 매장 오셔서 마포 직매장 오셔서 지금 아트포레자이가 마포점 전문 쪽이거든요. 담당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상담 원하시거나 필요한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